그거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있는 것과 같은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방법들을 아마 지금 제가 강구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아마 강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파업대회가 잘 유지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이런 지도부가 뭐 체포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뭐 어떤 파업대회의 구식이나 이런 게 흔들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상황에는 또 대비하고 계신지. 철도노동조합의 조합원들 이 지도부 한두 명의 뭐 구속이나 체포영장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파업대원은 아니고요. 다만 어쨌든 이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죠. 파업 지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업 지도부가 또한 자기에 대한 이른바 보호 이런 것들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또 그런 높은 신뢰에 기반해서 지도부가 좀 뭐 일부 교체돼도 어쨌든 우린 또 저 지도부가 지명한 내지는 지도부와 함께했던 다른 지도부하고도 끝까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게 깔려 있는 속에서 지금의 현재 지도부도 어쨌든 공권력에 대한 침탈을 보호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침탈을 피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또 지도부의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인터뷰할 때 그 듣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복귀율에 대해서 철도공사가 더 이상 매일 1일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즉 현재 파업대회의 복귀율은 거의 미미하다라고 하는 거죠. 전 그것의 핵심은 전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 조합원들이 현장에서 일하면서 선후배 간에 신목을 도모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근로조건의 이 계약은 몰라도 철도 민영화만큼은 사실 철도쟁이들이 철도를 다닌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잃게 만들 거다. 그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단순히 지도부 몇 명, 간부 몇 명한테 심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전 조합원들의 어쨌든 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일종의 신념 같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이 지금 파업대회를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다라는 거고요. 제 입사 동기 중에서 한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자기 파업할 때 국민들 박수 받으면서 파업하면 무슨 탄압이 와도 자기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파업이 그렇죠. 아주 예상하지 못해 뭐 이렇게 전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한 그 격려가 또한 이 파업 대우를 이렇게 유지하는 또 하나의 동력,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석 KTX 법인 예. 그 개설이 설립이 민영화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잖아요.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게 왜 민영화라고 보시는지. 네, 뭐 어제 대통령께까지 나서서 민영화 아니라는데 아니 대통령, 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 다 민영화가 아니라는데 그걸 그렇게 못 믿냐. 지금 이 박근혜 정부 어디로부터 탄생한 정부입니까? 이명박 정부로부터 탄생한 정부고요. 이명박 정부 대우나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4대강 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끝난 지 1년도 안 돼서 그것도 감사원에서 이거 대우나 사업이었다고 밝혀졌잖아요. 전 똑같다 논리는 이렇게 하나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도를 민영화하는 수술은 똑같습니다. 이른바 유럽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많은 제 사례들이 상하를 분리하고 별도의 법인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2003년도에 상하 분리를 했습니다. 상하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는 이제는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상하 분리를 했다라고 해서 다 민영화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노선에 있어서의 특수한 부분들을 분할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시기를 민영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87년도를 민영화의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학계든 뭐든 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사실상 그 특수법인의 민간 매각은 90년대 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민영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으로 분할되기 시작을 할 때, 별도의 법인으로 분할되기 시작을 할 때 이것이 민영화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앞에서 이른바 이 정권이 갖고 있는 성격과 연동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논리, 두 번째 학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수순, 마지막으로 이번 별도의 법인은 이른바 정관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별도의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50억만 가지고 출자하는 거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릅니다. 아시겠지만
이 14조 6천억입니다. 이 시설 운영을 할 회사가 처음에 예산 규모는 4천억이었어요. 이거를 맨 마지막에 어느 날 갑자기 이사회 하는 가 딱 다가오니까 800억으로 줄어요. 800억으로 줄고 나서 얼마를 이사회에서 결정했냐면 50억 결정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 안 찬 겁니다. 흔히 얘기해서 4천억짜리 회사 만드는데 50억만 투자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운영하는 기반은 14조 5천억이라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KTX 한편성이 얼마인 줄 아세요? 350억입니다. 즉 KTX 한편성의 7분의 1밖에 안 되는 돈을 집어넣고서 KTX 22편성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철도공사 투자할 여력 없다라고 그렇게 1년 내내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0%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공적연금 41% 올려도 마찬가지로. 공적연금 아무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연금공단 이사장이 안 들어온다고 우리 계획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 좀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들이 있어요. 무슨 뭐 토지 건설 기금 무슨 기금들 쭉 있거든요.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 기금들 넣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기금 정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투자하려면 10%밖에 제한돼 있어요. 그 10% 7개 다 합쳐봐야 이 돈 못 됩니다. 4천억 가까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불가능. 과연 민영화는 안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민영화는 이익은 개인이 가져가고 손해는 사회적으로 분배한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철도공사가 분할되고 나서 적자분 나오잖아요. 다시 적자분이 1,000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메꿀 거냐 했더니 어제 언론 보도 나왔듯이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거 막히면 어떻게 할 거냐? 김경욱 철도국장 그렇게 얘기해요. 정부 보조 줄 거다. 철도공사 걱정하지 마라. 이 정부 보조금 누가 나옵니까? 이거 다 국민 세금이에요. 사회적으로 돈 걷어서 메꾸는 겁니다. 이익 나는 거 이건 개인이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는 민영화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사례죠. 저희들이 이제 2015년에 8개 노선에 대한 민간 매각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서는 일산선입니다. 일산선 경인선입니다. 이른바 이제 일산 그쪽에 원당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죠. 공교롭 쪽에도 거기에 국토교통연구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매각한다. 그러면 지자체가 떠안어라? 못 떠안죠. 그러면 이 부분들을 민간에 매각해야 되는 거죠. 민간에 매각했는데 수익이 안 오르면 요금 올려야 되는 겁니까? 요금 안 올려주면 그럼 나 안 합니다. 이러면 그 차익을 누가 또 부담하겠냐? 정부가 또 보조하는 거죠. 근데 이 정부 보조란 말을 너무나 흔히 쓰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정부 보조는 흔히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일반 서민들이 간접세든 직접세든 낸 거로 메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이른바 적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 보조가 있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이 PSO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보상 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 PSO 보상이 연 7년 동안 가만히 누적되어 있는 게 거의 1조 원입니다. 1조. 이거 5조 5천억이죠. 저희 단순 계산만 하자는 겁니다. 인천공항이요. 민영화 시켰다가 손해보고 나서 저희한테 강제로 떠맡겼어요. 인천공항 철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부채 떠하는 돈이 얼마냐면 1조 2천억이에요. 용산 개발하면서 저렇게 분탕질 치고 박살나고 나서 저희들한테 추가되는 부채 2조입니다. 이것만 해도 지금 얼마죠? 거의 10조를 육박합니다. 그리고 이 10조가 흔히 해서 부채의 이자를 내면서 경영을 압박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보러 수익 내라, 흑자 내라. 흑자 낸 돈으로 그럼 뭐 하죠? 저희는 보조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나눠 갖지 않아요. 저희는 정부에서 내려온 돈만 받는데요. 나눠 갖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메꿔야죠. 메꾸라고 만드는 것이 KTX예요. 즉 부채와 KTX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철도에는 교차보조 정책이 있습니다. 그 교차보조 정책은 KTX에서 벌었으면 다른 데 메꾸라는 거예요. 왜 메꾸냐면 KTX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조, 14조 이렇게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경부선, 호남선에만 있는 사람들만 세금 냈습니까? 강원도, 충북, 심지어 제주도에 분들이 다 세금 냈잖아요. 이분들이 세금 내서 보는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혜택은 없죠. 철도로 혜택 없죠. 단 그들이 타고 다니는 적자선이 있죠. 그럼 거기다가 메꿔주는 것이
사실상의 조세 형평에도 맞는 거죠. 이분들은 세금 내서 KTX 건설하는데 세금 냈는데 KTX로부터 혜택받는 거 없으면 자기네 동네에 적자선이 운영되면 그거 보존받는 것이 사실상의 조세 형평에도 똑같은 거 아니냐. 따라서 부채 문제와 철도의 이 KTX 고속성과 이 문제는 별도의 문제다. 이 수석 KTX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석 KTX는 수익 나는 노선인 건 누구나 다 인정한다. 그럼 그 수익 나는 것을 개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희의 재무구조의 악화를 막기 위한 사실상의 적자 보조와 PSO 보상들이 온다라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흑자를 내겠다가 아니라 이른바 적자를 누적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어쨌든 이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우량 공기업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하나 있고요. 그래서 수석 KTX는 띄어서 분할해서 별도의 사익을 내는 구조로 이렇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철도공사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 수익을 가지고 적자가 나오고 있는 것들을 메꿔가는 교차보조 정책을 통해서 내부의 재정 악화를 막아내는 것이 첫 번째다라고 하는 거고요. 조금 뭐 이게 담론 같습니다만 실제 이거 구체화될 겁니다. 남북철도 연결하면서 화물 사업이 활성화되면 이것으로부터 어쨌든 화물이 지금 원가의 40%밖에 안 하거든요. 이것을 개선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세이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량 공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것을 쪼개서 부실화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는 민영화의 한 다른 또 단면이다. 저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요즘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인터뷰하다 보면 왜 노동조합 수정안을 내지 않냐 이렇게. 저희가 수정안을 냈다기보다도 저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는 노동조합의 안은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사회를 중단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이사회 중단하는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거든요. 중단하면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사회 중단하면 우리는 파업 일정 변경한다. 무조건 변경한다. 이사회 중단해라.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했습니까? 면허 발급 신청하고 법원에 법인 등록, 등기 등록을 해버린 거죠. 경부고속철도 건설 과정이요. 딱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뭐 멀리 가지도 않아요. 10년 전의 과정을 보면요. 시설, 역, 전자 시스템 장치, 그 다음에 인력, 이런 것들이 다 완비가 돼서 이것이 사실상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타당성들이 확인된 과정에서의 사업계획서가 되고 나서 면허가 발급됐어요. 근데 이번엔 어떤 거냐면 10일 날 이사회 합니다. 12일 날 면허 발급 신청을 합니다. 13일 날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합니다. 지금 앞에 이제 며칠 뒤에 있을 20일 날 면허 발급을 해버립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그러면 사실상 딱 10년 전인데 뭐가 달라졌냐는 거죠. 지금 수서 여기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선로가 다 완성됐나요? 차량 기지 끝났나요? 차량에 그러면 그 300km를 달리고 있는 고속선에 대한 시범 운영이 완료됐나요? 그러면 인력이 다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수석 KTX 운영 주식회사를 준비하기 위한 인력 지금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명밖에 없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여기다가 면허권을 줘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서발 운영 주식회사를 되돌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은 아니냐라는 거죠. 100번 다 양보해서 그러면 내년에 다 개통하냐는 거죠. 영업운전은 2016년으로 또 옮겨졌어요. 15년, 16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경부고속철도 개통하기 실제로 거의 직전 가서 면허가 나왔어요. 왜? 점검하니까요. 선로 상태 점검하죠. 시범 운영하죠. 다 준비해서 인력 다 파견하죠. 저희들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물론 고향 차량기지 이런 데 처음에는 저렇지는 않았죠. 맨 땅에 허허벌판이었죠. 거기에 참 이 복지시설 이런 거 엄청 열악했죠. 하지만 기본적인 선로가 운행되고 열차가 운행되기 위한 기본적인 시스템과 관제 시스템 다 완비된 후에야 이게 면허가 정리가 돼서 진행이 된 건데 지금은 경부고속철도 한 1년에서 2년 가까이 가량 걸렸거든요. 이번에 면허권 주는 거 10일 걸립니다. 10일.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허 발급을 중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면허 신청하겠다는 거 회사 벌써 이미 질러버렸어요. 법원에 등기 넣어버렸다니까요. 저희가 이것을 막고자 가처분 넣었어요. 중지 가처분 넣긴 했죠. 가처분 솔직히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국토부가 결정만 하면 돼요. 면허 발급 중단 잠시 중단하고 정말
다만 몇 개월이라도 논의하는 과정들이 있다라면 이게 민영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또 다른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를 우리도 제안하고 그것을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딱 10일 만에 딱 정리하는 겁니다. 완전히 일사천리다. 전격적으로. 저는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요구 아까 진화했다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20일 날 있는 면허 발급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중단하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사실 협상의 지점이 뭐냐 지금 얘기해주신 철도노조도 그게 아니면 파업 끝낼 수 없다라는 강고한 입장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화가 가능할까요? 또는? 저희는 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라고 하는 부분과 강공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어려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지가 그럼 전혀 없냐는 거죠. 사실 조금만 대화하고 조금만 여지를 두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열립니다. 예, 저희가요 이사회 결정을 지금도 원천 부정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20날 하고 있는 면허 발급을 일단 중단하라고 저희의 요구안이 진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바뀌어본 적이 있냐는 거죠. 이사회는 이사회대로 강행하죠. 면허 발급대로 한다는 겁니다. 면허 발급도 저희한테 처음 얘기할 때 2주 얘기했었어요. 2주. 최소 2주. 지금 더 줄였어요. 열흘 만에 확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해 당사자인 저희들도 이렇지만 좀 그게 좀 저희가 아직도 납득할 수 이렇게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지가 과연 민영화를 하겠다는 의지로 바뀌었을 때는 무엇을 못하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솔직히. 저는 저희들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고요. 국민 밥그릇 지키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의 정말 이 호주머니 경제를 지키는 게 이번 민영화 저희 투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현우석 총리의 이 공공기관 계획에 대한 방향이 뭐죠? 유사업무 통폐합입니다. 역행하는 짓이에요. 동일한 업무입니다. 열차 운전하는 거, 그 다음에 차표 파는 거, 차 고치는 거, 역에서 역서비스 하는 거 동일한 업무예요. 이 동일한 업무를 복수로 또 두는 겁니다. 별도로 또 국민혈세를 내서 유사업무 통폐합이라고 하는 현우석 총리 입으로 얘기한 공공기관 혁신에 있어 방향에서 사실상 충돌한다는 거죠. 이 정책 자체가. 두 번째, 자,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4천억 얘기했는데 지금 800억 얘기하거든요. 1,700명 얘기하다 400명 얘기한다. 자, 이렇게 줄였다라고 하는 건 애초에 그럼 그 사이에 왜 줄었는지는 설명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들어갈 돈 4천억이라는 돈이 다른 어디서 생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는 거고요. 애초에 필요했던 1,700명은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게 뭐죠? 400명만 정규직이고 말은 안 했지만 나머지는 다 외주 아니면 다 비정규직 아니냐는 거죠. 철도처럼 저희가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이따 다시 더 잘 설명해 드릴 텐데 그 네트워크 시스템은 이렇게 외주나 비정규를 통해서 분리되면요. 실제로 통합성을 발휘하면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깨집니다. 즉 철도라고 하는 통합 네트워크망의 기간 산업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못하게 되는 거를 국민 혈세를 수백억을 내서 그러면 이것을 만드는 것을 왜 하냐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럼 제2공사다라고 칩시다. 이 또한 지금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조합원들에게는 사실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들에게도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만 이게 이렇게 지도부를 믿고 정말 어려운 이 추운 겨울을 파업으로 돌파하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노동조합의 역사가 말해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이 성장할 때도 역사가 있듯이 노동조합의 지금 모습도 지나간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해고자가 100명입니다. 아마 노동조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해고자가 이제 100명 플러스 더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과 함께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삼총사의 모토잖아요. 한 사람은 모두를 위해서, 모두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파업에도 적용되고 파업이 끝난 후에도 조직을 수습하는 데에도 적용이 되고 하자 우리 그렇게 하고 이번 파업
직종 간의 편차 컸고 지역 간의 편차 컸지만 정말 함께 들어와서 함께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서로를 정말 붙잡아주고 함께 격려해주자. 그리고 누가 먼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조건과 상태를 격려해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어쨌든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취지를 또 이런 지도부의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너무나 잘 알아주고 있고 힘들어도 또 그렇게 더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또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건 우리 조합원들이지 지도부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역사는 정말 뿌듯한 역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저희 정말 제 입사 동기에 소원 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이. 제 입사 동기 정말 자기가 파업할 때 국민들 박수 받는 파업 한 번만 했으면 정말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랬는데 국민들의 이 여러 같은 지지와 성원이 우리 또한 이 파업을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힘을 만들어주시는 게 결국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희망을 갖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고 결국은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희망을 저희 노동자들이 다시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